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0시를 뜨겁게 만들어드리는 핫텐의 김보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왕동석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반등했습니다.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여부에 대한 관망 심리 속에 3대 지수 모두가 1%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제 현지 시간으로 17일과 18일 이틀간 열리는 FOMC 회의를 앞두고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줄어든 상황 속에서 유럽 증시도 1% 넘게 오르는 등 국내 증시 대비 글로벌 증시가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밤이면 FOMC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글로벌 증시 테이퍼링에 대한 경계감은 오히려 더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국내 증시가 악재가 민감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동안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장 그래도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980선 가까이 오르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아직 500 아래지만 0.3% 정도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전장 현재 초반 분위기를 끝까지 이끌어갈 수 있느냐일 텐데요. 외국인들의 현선물 수급 확인해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는 것 중요하겠고요. 잠시 뒤에 중국 증시 개장 상황도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 현재 10시 구간 시장 흐름부터 자세하게 확인하고 올게요.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혜림입니다. 그동안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FOMC 회의를 앞두고 좀 일희일비하는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19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이 FOMC 회의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5월 이후에 꾸준히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시장에 반영된 만큼 그 충격파는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평이 많습니다. 간밤에 마감한 미 뉴욕 증시도 이 테이퍼링 우려에 대해서 조금은 단련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 마감을 지었는데요. 이런 미국발 훈풍이 국내 시장까지 전해지면서 오늘 오랜만에 반등 시도하고 있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강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1970선을 넘어선 모습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상승폭을 점차 확대해 나가면서 16.06포인트 상승하면서 1977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6거래일 연속 순매도 흐름을 이어왔던 외국인 8자세에서 4자세로 전환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26억 원 매물을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도 함께 10일 연속 283억 원의 매수 물량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만 오늘은 400억 원 가까운 매도 물량을 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우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은데요. 전일 낙폭이 상당히 컸었죠. 하지만 오늘은 그 낙폭을 조금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탄력이 좀 둔화된 모습이긴 한데요. 그래도 1.40포인트 오르면서 489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 순매도 흐름 이어나가고 봅니다. 4억 원 이상 매도 물량을 출해 나가고 있고요. 기관도 14억 원 매도 물량을 출해 나가면서 매도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만 나홀로 23억 원 매수 물량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부터 살펴보죠. 대장주 삼성전자 오랜만에 140만 원 선 회복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 흐름 이어나가고 있고요. 현대차 3인방도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현대모비스 살펴보시죠. 2% 이상의 강한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바이스가 이어지면서 오늘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29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보시죠. 오늘 장 초반에 외국인 러브콜에 이어서 또 신고가 경신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이버도 오늘 3% 이상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트위터가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는 강한 움직임입니다. 73만 원 터치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7위부터 12위 종목군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살펴보시죠. 1% 이상의 오름세 보이면서 금융지주 설립 기대감에 사흘째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오늘 강한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3% 이상의 강한 상승세 나타내면서 25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양상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빨간불이 더 많이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장 초반에는 하락세 움직임 보여주는데요. 지금은 상승 반전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7,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홈쇼핑 중도 좋은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CJ 오쇼핑, GS 홈쇼핑 모두 빨간불을 켜주고 있네요. 서울 반도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 이상의 강한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5거래일 만에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7위부터
이어서 12위 종목군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양상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CJ ENM 이틀 연속 쉬어갔지만 오늘은 반등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도 이틀째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1% 이상의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2% 이상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조정을 받아왔었는데요. 사흘 만에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1% 이상의 오름세 보이면서 7,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의 환율을 반영을 해서 오늘 원달러 환율 강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방세가 짙어지면서 거래도 한산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좀 수급에 따라서 움직임이 거듭될 것으로 보입니다. 1,051원대에서 움직임이 등락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10전 상승한 1,051원 60전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KT입니다. 그동안 공석이었던 CEO 자리에 새 회장 후보로 삼성전자 전 사장이었죠. 황창규가 거론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반기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1% 오름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31,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에서도 이 황창규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 기대감이 점점 커지는 모습이 주가에 반영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각수공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4분기 실적 부진이 전망되면서 오늘 약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 급락하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4% 이상의 내림세 보이면서 65,10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증권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NCR 기준이 완화됐다는 소식에 오늘 동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투자증권의 반등세가 가장 큰 눈에 띄는데요. 닷새 만에 반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매각이 또 가시화가 되면서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서 러브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0포인트 오르면서 만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테마주 조선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낙폭이 과대했다라는 평가에 전일장에서도 동반 강세 흐름을 이어나갔죠. 거기에다가 원가 경쟁력까지 더해지면서 이틀 연속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4% 이상의 강한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중공업도 4% 가까운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2%에서 5% 이상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시 구간 시황과 함께 특징주와 테마주의 흐름까지 한눈에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차트 미인주 시즌2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선윤 멘토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일 3% 수익 챙기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 차트 미인주, 먼저 오늘 양시장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사실상 연저점에 가까운 480선대에 나타내는 코스닥은 대장주 셀트리온이 전일 6% 급락하면서 코스닥 대장주들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 속에 조선주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반등과 경기 회복에 따른 주가 상승과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실려 있습니다. 서울반도체와 루멘스, LG이노텍 등 이딴 부진으로 소외받는 LED주의 바닥 확인 시점에 대한 궁금증이 커진 상황입니다. 자세한 이슈에 대한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선윤 멘토와 함께 하는데요. 먼저 문제가 심각한 코스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500선 밑에서 계속해서 거리를 두는 모습. 문제는 최근에 셀트리온도 급락하면서 이 대장주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죄송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자, 12월 들어서부터 지금 12월 시가가 12월 2일 첫 거래 시가가 518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489포인트까지 돼서 몇 포인트죠? 거의 30포인트가 네, 밀려버린 상황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30%면요, 5에서 한, 코스닥 기준으로는 5에서 한 6% 정도, 5% 이상 좀 빠졌다는 소리거든요. 한 달 동안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좀 밀렸던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코스닥 기업들이 보통 코스닥 그 지수 하락폭 대비해서 한 2배에서 3배까지 밀리기 때문에 그 영향을 상당히 좀 많이 받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한데요. 확실하게 지금 코스닥에서 지금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 없다. 부재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미국 시장 들어서 말씀드려보자면요. 애플 같은 경우도 나스닥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뭐 네이버나 NC가 있었지만서도 이전에 코스피로 넘어가 버리면서 네. 유가증권으로 넘어가 버리면서 확실하게 또 코스닥에 남아있는 대장주격은 살펴보자면 뭐 셀트리온이나 그 다음에 최근에 조금 많이 올랐던 뭐 파라다이스나 그 다음에 CJ ENM이나 확실하게 그 IT 쪽으로는 큰 종목이 지금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고 그나마 조금 뭐 LED 관련주로 서울반도체가 조금 빛을 보고 있지만서도 이제서야 지금 상승을 주고 있는 확실한 정말 대장격이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 부재하기 때문에 많이 밀리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좀 재밌는 게, 2012년 종가 대비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나스닥은 4,000포인트를 돌파했죠. 그리고 자스닥, 일본입니다. 자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2012년 종가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해서 2013년도의 상승폭을 보자면, 78% 정도 상승했고요. 차스닥 같은 경우, 중국 같은 경우에도 79%. 그냥 국내 코스닥만 죽을 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언제 해소가 될까요? 조금 가는 듯했습니다. 지금 오늘 550포인트 돌파하면서 조금 이제 2013년도부터 흐름이 바뀌는구나 했던 그 시점이 4월, 5월이었는데 확실하게 다시 그 이후부터 또 한번 크게 출렁이는 흐름, 회복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잡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언제쯤 해결이 될지에 대한 부분을 답을 좀 드려보자면요. 지금 연기금이 지금 뭐 2천억 뭐 자금 집행한다고 하지만 아직 들어오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 부분이 조만간에 들어올 가능성. 또 하나 이제 걸림돌을 적용하는 게 그 양도세 부분이라는 게 있어요. 양도세가 있는데 그게 양도세가 처리를 해야 되는 시점 자체가 코스닥 기업들 대주주들이 26일 전까지 다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주주들이 비중을 좀 4% 아래까지 줄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향도 조금 같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이따 말씀드릴 수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소화 과정이 끝나고 FOMC 회의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말을 조금 기점으로 해서 아마 한 목요일이나 금요일부터 해서는 코스닥에 조금 가파른 상승 시도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요 코스닥 기업 중에서 실적이 양호한 종목 그리고 또 내년 실적과 수급이 양호한 종목들은요 정말 지속적으로 보셔야 되고 제가 최근에 가지고 나온 종목들 손절을 치긴 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코스닥이 이렇게 빠지는데 어떻게 버팁니까? 못 버팁니다. 하지만 그 종목들 수급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유가 실적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정말 완벽한 수급주들 보시고 싶으시면 오후 3시 방송 보십시오. 3시 보시면요. 제가 수급주만 골라서 갖고 옵니다. 그 종목들 잘 버팁니다. 의외로 잘 버텼어요. 시장 대비해서. 시장이 돌아서게 되면요. 추천드린 종목들 빠르게 목표가 달성합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서 보시면 되고 지금 당장의 우려감보다는요. 조금 단기적인 악재로 인해서 지금 시장을 즐겨야 되는 아마 코스닥 바닥은 4,090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서 조금씩 지금부터는요. 정말 코스닥 수급 실적주 모아가셔야 된다. 좀 말씀드리고요. 선택하기 힘드시면 3시 방송 보면 되겠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연간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대장주격인 대장주가 없기 때문이라는 진단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하지만 이번 주 FOMC 불확실성 변수가 거둬지게 된다면 이번 주 말 정도부터 가파른 상승세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전망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수급과 실적주 중심으로 움직이지 하셨는데 3시 방송에서도 그리고 지금 10시 방송에서도 많은 종목 추천해 주시니까요. 이런 종목들 눈여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히려 좋은 종목들은 지금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조선주의 소폭의 반등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눈에 띄진 않지만요. 네, 어제 많이 올랐었고 그쵸. 오늘 어제 못 올랐던 종목까지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오늘도 엄청납니다. 많이 오르고 있어요. 한 장 초반부터 해서 삼성중공업이 4.5%, 뭐 현대중공업 3.4%, 안 오르는 게 한진중공업, 미포조선입니다. 2%대. 네, 정말 잘 움직여주고 있어요. 자, 이 종목들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결론적인 부분은요. 매수해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요. 지금 포인트가 정말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몇 가지 종목 뽑아드리기 전에 3분기 수주가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좀 크게 볼까요? 주가 흐름을 보자면요. 3분기 수주가 좋아서 7월부터 해서 그 수주가 많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크게 반등을 합니다. 정말 잘 움직여줬어요. 3분기 수주 덕에. 자, 그런데 10월 들어서부터요. 그 수주거리에 대한 뉴스거리가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줬거든요. 조금 줄어들면서 외인들과 기관의 차익 실현 물량이 좀 쏟아졌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시 현대중공업 차트뿐만 아니라 다 비슷합니다. 다시 주가 흐름이 최근에 상승을 시도하고 있잖아요. 이 포인트가 뭡니까? 바로 수주가 다시 크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위포나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이나 마찬가지로 주가 흐름 자체가 빠르게 단기적인 더블차 패턴 자체 보여주면서 반등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확실한 반등, 조금 하락 부분은 제한적으로 브레이크, 아예 칸을 막아버렸고요. 상승 쪽으로 칸을 막아버린 거예요. 상승 쪽으로 주가가 다시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고점까지는 웬만한 종목들이면 다 조만간에 달성을 할 겁니다. 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37,000원, 38,000원 당연한 지사고요. 그 다음에 현대위포조선 조금 남았네요. 한 19만원 정도까지도 가능 판단이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충분하게 한 28만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이에요. 그래서 조금 내가 정말 고민이 되고 뭐 살지 모르겠다 대형주 중 고르신다면은 조선주 비중 확실하게 실으셔야 되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걱정 마시고 담으시고 하나 제가 잔소리를 좀 하자면요. 어제 오후 3시에 STX 상담 주신 분도 계시고 STX 지금 단타로 접근하신 분들 계시는데 네. 어제 말씀드렸던 포인트 그대로 나와줍니다.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드리는데 잠깐 오르다가 좀 말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STX 보여 계신 분들은요. 조선 업황 보고 STX 잘 갈 것 같으니까요. 2천억 들어와서 아니에요. 현대중공업, 현대위포 이런 종목 갈아타셔야 되고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것은요. 현대위포 조선은 먼저 추천드리고 최선호주로 말씀드리는 게 수급이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는 대우조선해양 역시 수급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연기금과 투신권 매수 믿고서 한번 매수하신다면은 아마 연말까지 빠르게 단기적인 재밌는 수익이 날 수도 있고요. 아마 내년까지도 정말 좋은 수익이 날 수도 있겠다. 걱정 마시고서 한번 천천히 매수하시는 것도 좋겠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어제는 뭐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이 강하게 올랐다면 오늘은 어제 조금 덜 올랐었던 현대중공업까지 빠르게 반등 키 맞추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길게 긴 안목으로 봐도 되겠다라는 평가시니까요. 다만 STX 쪽으로 담고 계신 분들은 종목 교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려봤습니다.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까지 한번 강조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이번엔 세 번째 이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외받는 LED주 바닥 확인할 시점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제 LED주를 살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가지고 나와봤어요. 자, 사야 되는 종목은 역시나 루멘스나 서울반도체 두 개밖에 말씀을 안 드리고 싶은데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애플 쪽에서 그 사파이어 인곡 관련해서 조금 다 이제 자기가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주가가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혹여나 보고 계신 분들은 이 종목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 모르겠는데 끝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심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좀 사실은 사실입니다. 오늘 장에서 혼자 안 가고 있어요. 아셨죠? 그 부분 보셔야 되고 제가 왜 서울반도체 루멘스만 보라 말씀드리냐면요.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그 이슈를 좀 말씀드려볼게요. 자, 내년부터 해서요. 확실한 포인트 미국, 러시아,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백열 전구 판매 그 금지가 단계적으로 좀 늘어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내년뿐만이 아니라 2016년 뒤로 가면 데려갈수록 그 시장 자체가 크게 늘어난다는 거죠. 그 부분 보셔야 되고 하나 조금 약간 걸리는 점은요. 이 4분기 실적이 살짝은 약간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걸리긴 하는데 아마 보통 이렇게 주가가 모멘텀을 뒤에 업고 있는데 실적이 안 좋을 때 횡보하거나 좀 빠지지 않는 경우는요. 그 실적을 발표한 이후부터 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줍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은 오히려 서울반도체나 루멘스 같은 경우는 차트의 큰 흐름 자체, 서울반도체 주봉으로 볼까요? 차트의 큰 흐름 자체가 꺾이지 않으면서 20주선을 타워가는 흐름. 최근에 조금 지수가 좀 크게 흔들렸기 때문에 보세요. 지금 정확하게 잡아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집중하세요. 자, 여기 지금 밑골이 길게 달리는 거 보이시나요? 6월 말에.
이때 코스닥이 크게 밀렸던 때예요. 코스닥 지수 보여드릴게요. 자, 코스닥 지수로 넘어갑니다. 이것만 포인트 보이시죠? 요 포인트 고선에 잡혔기 때문에 같은 코스닥 대장주 격인 뭐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가 좀 밀리는 흐름이지 추세상의 분위기는 양호하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상황에서 역시나 20주선 깼단 말이에요. 역시나 코스닥 추세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이렇게 밀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당연히 밀리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거지 지금 주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의 시점 자체를 노리셔야 된다는 거죠. 충분하게, 죄송합니다. 상승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베팅을 하셔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 루멘스 같은 경우도, 루멘스도 천천히 다시 타워가는 흐름. 루멘스는 6월달에 안 빠졌어요. 잘 버텨줬는데요. 이후에 좀 빠지긴 했죠. 그래도 루멘스 좀 크게 보자면요. 2011년부터의 주가 흐름 자체 역시나 마찬가지로 보이시죠? 바닥 라인을 계속적으로 상승시켜주면서 가는 모습, 이런 포인트. 매수해야 되겠죠? 걱정 마시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제가 루멘스를 말씀드리는데요. 이유는요. 수급 볼게요. 자, 루멘스의 꾸준한 수급입니다. 외인들이 한 달 동안 매수한 물량 보이시나요? 95만원 정도 그냥 계속 사주고 있어요. 계속 사고 있어요. 그런데 기관들이 가담을 안 하다가 최근에 기관들이 좀 가담을 합니다. 천천히. 좀 매수가 가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갈 때가 됐으니까 좀 모아주는 겁니다. 모아준 이후에 뉴스기사 서투리겠죠. 어떤 뉴스기사죠? 당연히 백열전구 뉴스기사 나올 겁니다. 정말 나와요. 그렇다면은 차트상의 흐름을 볼 때 반등 가져올 수 있는 구간 포인트 잡히시나요? 9,800원까지 루멘스 보이네요. 자, 이런 포인트 보셔야 되기 때문에 루멘스 말씀드리는 거고,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 그리고 모멘텀이 뒤에 살아있는, 모멘텀을 등에 얻고 있는 종목은 이렇게 조금 보셔야 된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레디 관련주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상승 모멘텀이 있는 서울반도체와 루멘스 반등 시점이 나올 시점이다. 좀 관심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좀 강조해 주셨던 부분은 네. 루멘스였고요. 한 9,800원까지 목표 가격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관심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이 전략 세워보시는 거 좋겠습니다. 네, 매일 3% 수익 챙기기 차트 미인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볼 텐데요. 로만송과 더존 비존 현재장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손절 라인을 터치했기 때문에 손절을 해야 된다고요? 네. 원칙을 강조하시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굳이 사실 사야 되는 구간인데, 네. 어쩔 수 없네요. 지금 어제도 코스닥이 1% 이상 또 밀려주면서 그대로 좀 같이 좀 밀리는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자, 지금 볼게요. 어제 두 종목 다 손절가를 터치했습니다. 더존 비존이 지금 2.3%, 2.8%까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양새예요. 말씀드릴 수 있는 포인트는요. 저는 원칙이기 때문에 정리하고 나갑니다. 계속 패만 쌓이네요. 속상한데 참 이 차트 민주 시작하고부터 코스닥이 정말 말썽이네요. 제가 네. 코스피도 많이 빠졌고요. 그래서 좀 많이 밀리고 있지만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걱정 마시고요. 오히려 이 종목은요.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빠져나가서 AS는 안 하지만 나중에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가져가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로만송 같은 경우도 지수에서 잘 버티다가 약간 좀 밀렸어요. 그래서 어제 조금 밑꼬리 길게 달리면서 손절가 터치해버립니다. 자, 이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가 흐름 다시 갈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보시면 되고, 루멘스나 로만송 같은 경우는요, 어제도 수급이 정말 퍼펙트 했거든요. 어제 기간 수급 보시면요, 보이시죠? 14,000주. 최근에 기관들요, 장 그렇게 안 좋아도 안 팝니다. 외인들 더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만 팔고 나가고 있다고요. 정말 안타까운 종목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비록 정리가 됐지만 네. 가져가셔도 됩니다. 걱정 마시고 지켜보시고요. 제가 또 가지고 나갈 수 있고, 만약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더 이상 AS는 안 하지만 문자를 주세요. 제가 바로바로 또 말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종목이 이제 목표가를 달성한 종목인데요. 빅솔론이요? 네. 빅솔로는 조금 목표가 같습니다. 어제 5,050원까지 갔어요. 목표가 도달 가격이 14,850원 위로 올라가 버렸는데요. 그 가격이 바로 3% 이상인데 목표가 도달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수익 실현 축하드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마이너스 3% 가면은 일단 정리해 주시고요. 플러스 3% 가면 또 정리를 해 주세요. 그렇게 조금 계속 쌓아가도록 하고, 제가 지금 패가 많지만 시장 영향 핑계 좀 되지 않을 수는 없네요. 그러니까 분명히 시장이 조금만 받쳐주면 또 제가 정말 빠르게 수익 실현 거의 하루에 서너 종목씩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서 가져가시고, 대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 종목당 비중은 20%입니다. 그 포인트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코스닥이 공교롭게도 차트 네. 미인주 시즌2 시작한 이후부터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원칙을 지켜나가는 전략이 변동성 장세를 이겨나가는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쉽게는 원칙대로 로만손과 더존비준 손절을 처리했지만 보유하신 분들 그대로 홀딩하셔도 괜찮다는 말씀 들어보셨고요. 네. 빅솔론 어제 수익 실현했습니다. 함께 대응하셨던 분들 수익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3%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차트 미인주 어떤 네. 종목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최근에 수급 굉장히 양호하고요. 실적 굉장히 좋고요.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테크윙입니다. 자, 테크윙 지금 현재 6,140원인데요. 바로 그냥 가격을 보고서 말씀을 드릴게요. 6,140원, 6,150원인데 6,140원에 매수하겠습니다. 6,140원 부근에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플러스 3%, 손절가 마이너스 3% 잡는데요. 수급 역시 굉장히 양호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최근에 금융투자 쪽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죠. 이거 뭐 증권사나 자문사 쪽의 개인 고유자산입니다. 이 부분 매수가 들어오고 나서 보통 그 다음 매수가 들어오는 게 투신권과 연기금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는데요. 이 종목 이전에도요, 이미 굉장히 많은 물량을 지금 연기금에서 매수를 했던 그런 저력이 있습니다. 약간 지금은 매수를 안 하고 있지만서도 관심권에 있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차트 흐름 자체도요, 다시 서서히 다시 크게 뚫고 올라가는 시도 자체, 바닥을 탈피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주면서 주가 갑니다. 그렇죠? 충분히 이 박스권 돌파 가능하지 않나 하는 판단입니다. 걱정 마시고서 말씀드렸던 가격에 한번 매수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테크윙을 오늘의 차트 미인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수 관심가는 6,140원, 목표 손절가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설정해 주셨습니다. 차트 미인주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선윤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 언제쯤 사면 좋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이효율 멘토님께 저희가 대신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이효율의 2주식 삽니까? 시작합니다. 네, 빨리 연결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이효율 멘토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어제 오늘 참 조선주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어제에 이은 반등세 지속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건 현대, 미포, 조선입니다. 반등폭이 강하게 나오던데요. 지금쯤 매수해보는 건 어떨까요? 앞서 김선현 대표님께서는 앞으로의 전망도 좋다 하시던데요. 네, 조선주 오늘도 그 수주 모멘텀으로 인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특히나 현대해포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빅3,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이런 현대중공업, 여기에 비해서는 다소 이제 PC선이라든가 중소형 선박을 주로 만드는 회사지만 추세적으로는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대해포조선 같은 경우는 자산 가치에 비해서는 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가치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올해까지는 그렇게 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조선주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역시 이제 수주에 대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시면 총 자산 규모가 한 8조 원 정도 되는 큰 회사고요. 순이익이 올해 좀 안 좋았죠, 계속해서. 근데 조선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현재 실적보다는 앞으로 향후의 어떤 수주에 대한 흐름에서 많이 좀 움직인다는 흐름에서 봤을 때는 뭐 좀 싸다고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 현대미포가 BP shipping사로부터 탱커선 14척을 수주를 했던 그런 흐름이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 대형사들도 요즘 수주 발표가 있습니다만은 이번 수주를 포함해서 12월에만 25척, 또 4분기에만 63척을 수주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 물량의 수주가 되면서 굉장히 좋은 투자 심리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내년 말까지 수주 물량이 계속 차 있다는 겁니다. 내년 말까지 계속해서 수주 대기 물량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서 본다면 계속해서 강세 흐름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 포인트는 수주 모멘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에 따른 실적 회복 기대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리면 매수 관심가는 최근에 좀 한번 밀렸죠. 최근에 한번 눌렸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하단 정도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18만 원, 19만 원 선까지도 진출했다가 밀렸던 흐름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반등 구간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매 대응은 17만 원 선 초반 정도에 사시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역시 박스권 흐름으로 본다면. 다만 전체적으로 일단은 그 볼린저 밴드 상단이 19만 원 선을 돌파할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역시 하단 부분이 17만 원 초반에 사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20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주도 최근 조금 차익 매물이 나온 이후에 네. 반등이 최근 어제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반등을 이끌고 있는 모멘텀은 앞으로 향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다 말씀해 주시면서 그렇게 본다면 지금 가격 싼 수준이다 평가해 주셨습니다. 17만 원 초반대 조금 내려왔을 때 그때 느긋하게 들어가 보시고요. 목표 가격은 전고점 넘어서서 20만 원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종목은 파워로직스입니다. 삼성전자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 공급업체인데요. 어제장에서도 3% 강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장에서는 한 0.8%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휴대폰 적용 홍채 인식 카메라 개발로 기대감이 있습니다. 반등이 나오고 있는 현재 가격 평가가 가장 궁금합니다. 네, 파워로직스는 현재 일단 펀더멘털상으로 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파워로직스의 시가총액은 1241억 원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 자산 총계는 한 2,600억, 최근까지 본다면 3,000억 가까운 자산 총계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작년에 순이익이 이제 턴어라운드가 됐죠. 순이익이 되면서 172억 원의 순이익이 냈고요. 그 다음에 올해 3분기에 적자 전환을 해서 좀 주가가 많이 빠지는 그 요인이 됐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3분기까지는 거의 한 100억 원 가까운 순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펀더멘털 상으로는 싸다고 볼 수 있는데 역시 파워로직스가 현재 계속해서 추세가 하락을 보이고 있는 추세선상으로 보면 계속해서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죠. 이런 부분이라고 좀 본다라 그러면 일단은 그 현재 흐름은 좀 약세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것은 전반적인 휴대폰 업종 전반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의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업체가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내년이죠. 내년에 이제 신규 휴대폰이 나왔을 때 홍채 인식에 대한 그런 기능이 들어갈 거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좀 반등을 조금 하고 있는 모습. 3번 정밀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 좀 됐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같은 테마 흐름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기대감에 의한 상승으로 보이고요. 또 파워로직스 자체도 현재는 길적 반등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파워로직스를 비롯해서 카메라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 휴대폰 업황에 대한 어떤 투자자들의 시각 전환이라든가 회복 기대감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주가는 좀 싼 편이기 때문에 매수 관심가를 흐름에서 보시면 지금 전체적으로 차트상으로 보시면 추세 하락의 흐름입니다. 전체적으로 고점이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죠. 밴드상으로도 계속 이 하락 밴드 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반등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역시 매수 자체는 지금 추세 하단 부근인 4,000원 선 초반 정도에 사시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등 관점 정도에서만 대처하시면 좋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매수 관심가는 4,000원 선 초반 그리고 목표가는 5,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파워로직스 싼 가격이지만 반등 관점에서 대응을 해보자 4,000원대 초반대에서 매수 관심을 가져보고 목표가는 5,0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여쭤봤던 두 종목 다 지금까지는 반등 관점으로 보자 말씀해 네. 주셨어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지금 받아봤던 파워로직스 마찬가지로 한숨 돌렸을 때 조금 조정 나왔을 때 들어가시는 것 더 안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멘토님이 보시는 매력 종목 찾아볼게요.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자동차 부품업체 중에서 네. SL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SL 같은 경우는 헤드램프를 만드는 유명한 회사죠. 네, SL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과거에 현대모비스한테 좀 물량을 뺏기면서 큰 흐름상에서 보면 좀 하락 기조였습니다. 주봉상의 흐름으로 보시면 지속적인 좀 하락 기조였습니다만 최근 올해 들어서는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SL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완성차 업체가 신차를 출시하면서 납품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긍정적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최근에 자동차 업종들이 엔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최근에 좀 추세가 좋지는 않은 모습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내년부터 SL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의 현대차와 GM의
신형 소나타, 또 아반떼, 크루즈 뭐 이런 그 신형차에 헤드램프를 공급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충분히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더군다나 SL 같은 경우는 다른 그 자동차 업종이 좀 부진할 때 오히려 선방을 좀 해준 그런 모습이고요. 특히나 자동차주가 전반적으로 반등이 좀 나온다라면 추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무엇보다도 말씀드린 대로 펀더멘탈 상으로도 좀 싼 흐름이고요. 또 신차 출시에 따른 납품 증가가 기대된다는 점을 매매 포인트로 좀 잡으시면서 대처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매매 흐름에서 보시면 계속해서 이제 14,000원 정도 부근을 저점으로 잡고요.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약간 눌림목을 줬는데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고요. 매매 포인트는 역시 한 16만 원 선, 최근 흐름에서 본다면 볼린저 밴드 하단 정도인 16만 원 선 이하 정도에서 한번 사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동차 업종의 전반적인 저평가 부분이 해소된다. 또 신차에 대한 출시 기대감들을 감안한다라 그러면 목표가는 중장기적으로 2만 원 선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L 16,000원 맞죠? 네. 16,000원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하부터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2만 원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16만 원이라고 잘못 말씀해 주셨어요.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SL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효율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중국 증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상해 증시가 2% 하락으로 2,160선까지 밀려났는데 현재 출발 상황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시장에서의 분위기는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0.17% 상승한 2164.59포인트의 장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의 간망세가 좀 많이 커지고 있고 전일 하락세를 나타냈던 만큼 시장에서의 반발 매수에 유입은 되고 있지만 여타 증시에 대비 좀 큰 폭의 상승을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부담감은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일 발표 있었던 HSBC 제조업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증시에 좀 부담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었는데요. HSBC 12월 제조업 PMI 예비치가 50.5로 그 11월에 50.8보다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장 예상치였던 50.9보다도 낮은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결국 3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간망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올해 보장형 주택 건설 목표는 이미 달성을 했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주택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은 좀 많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 최대 보장형 주택 건설 기업인 중국 건축 같은 경우에 지금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러한 주택 건설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주택 관련 업종들의 약세가 눈에 띄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내년 GDP 성장률이 8%를 달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증시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호재로 작용될지 여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 2160포인트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점차 상승폭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시장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어제 중국 증시의 큰 폭의 낙폭이 국내 증시에 부담을 줬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찬가지로 중국 증시 반발 매수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확인하시면서 국내 증시 반등의 강등 폭도 한번 살펴보시는 거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가치 투자에 대한 궁금증 싹 해결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엄선된 전문가의 종목까지 엿보는 시간입니다. 네, 듬직한 이분인데요. 샘플러스 정동훈 멘토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가치 투자 종목에 대한 이야기 곧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주시는 종목마다 변동성 장세에도 답답한 흐름에도 수익을 계속 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더 기대가 됩니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이제 현대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왜 이렇게 시장 상황이 안 좋고 그리고 자동차 업종에 대한 악재만 대두되는데 왜 현대차를 가지고 왔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제가 현대차를 가지고 온 이유는 제가 맨 처음에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 가치 투자란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현대차가 그에 부합하는 기업이 그리고 그에 부합하는 주가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하면서 네. 오늘은 현대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기업 소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투자 포인트를 들어갈 텐데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악재는 주가에 대부분 반영됐다.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사실상 현대차, 현대기아차에 대한 안 좋은 소식들이 맨 처음에 나왔던 건 올해 한 8월달, 9월달쯤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8월, 9월부터 역시나 경쟁사인 뭐 도요타나 BMW 이런 글로벌 선진 자동차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약진으로 인해서 시장 점유율 자체가 현대 기아차 대비 이러한 도요타나 이런 경쟁사들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악재가 조금씩 대두됐었는데 사실상 그때 악재가 대두됐을 때만 하더라도 현대 기아차는 뭐 현대차 기준으로 했을 때 26만 9천 원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역시나 상승 추세에 있던 현대차였고 그때 당시에는 외국인의 강한 국내 시장에 수급이 있었기 때문에 악재가 조금 부각받지 못하는 면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아마 현대차 이제는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제한되면서 박스권이나 아니면 조정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조정에 들어가면서 다시 23만 원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살만한 구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되고 있는데 8월 9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악재가 나왔는데 현재까지 최근에 들어서 엔저의 우려감이 또 한 번 부각되면서 23만 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근 2달, 3달 연속으로 해서 악재만 부각됐었는데 노출된 재료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몇 달 동안, 수개월 동안 진행된 이런 악재에 의해서 이제는 시장 반응도 조금은 둔감한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으면서 추가적인 뭐 엔화가 뭐 110엔대로 급하게 하락하지 않는 이상 추가 악재에 대해서는 현대차 하락은 조금 제한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서 이제는 분할 매수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견고한 실적입니다. 사실상 뭐 악재가 대두되는데 실적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현대차를 추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대차 실적이 꾸준하게 소폭 개선되거나 아니면 예년 수준을 지속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가 조정은 조금 과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동안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신차 모멘텀이 굉장히 활발했었는데 올해 들어서 사실상 신차 모멘텀이 조금은 부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전에 새롭게 나왔던 신형 제네시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올 신형 소나타 이제는 신차 모멘텀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이 뭐 예전에는 뭐 80% 정도 육박한 점유율이 외제차에 뺏기면서 지금 뭐 70% 중반대로 내려왔는데 이런 신형 제네시스와 신형 소나타가 출시되면서 뭐 글로벌 판매대수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내수 시장에서도 이제는 점유율 하락보다는 이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이제는 호재만이 남은 기업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투자 포인트로 PER 6배 그리고 PBR 1배다 이렇게 가져왔는데 제가 맨 처음 시간에 가치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PER과 PBR을 보는 기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PER 지금 6배 미만으로 23만 원이 깨지면서 6배 미만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내년에 뭐 실적이 가파르게 나빠지는 기업도 아니고 내년 영업이익도 올해보다 소폭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현재 주가가 유지된다면 올해나 내년 대비해서 PER 기준으로 했을 때 6배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는 역시나 시장 상황이 조금이라도 반등을 주거나 아니면은 엔화가 추가적으로 급격하게 하락세로 안 가고 현대 상태를 유지하거나 엔화가 소폭 강세로 간다고 한다면 현대차는 다시 한번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부각되면서 추가적으로 반등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PBR 같은 경우는 이제 1배 수준으로 내려왔는데 제가 PBR이 1배 미만인 기업은 적대적 M&A에 노출된다 이러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상 국내 기업은 PBR 1배 미만의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적이 안 받쳐주거나 아니면 영업 적자를 기록하는 기업들의 대부분이 PBR 1배 미만의 기업들이 많이 다소 포진되었는데 현대차 뭐 영업이익으로 연간 8조 원, 9조 원대를 기록하는 기업이 PBR 1배다. 조금은 과도한 저평가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면서 현대차는 지금 분할 매수 저평가 영역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저의 우려감 속에 23만 원대까지 빠진 현대차입니다. 하지만 기관의 매수와 또 실적이 견조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현대차를 가치 투자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적인 전략을 듣고 싶은데요.
현대차 가격적인 전략을 말씀드리면 현재가 부분에서도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현대, 기아차 이런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엔화가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 급격하게 현대차 기준으로 23만 원 이하로 내려가면서 다시 20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우려감들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저는 하락은 조금 제한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지금 기관권에서 외국인의 매물을 받아내고 있는 형국입니다. 최근에 장세는 롱숏 펀드가 좀 성행하는 그러한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잠깐 제 개인 화면을 보시면 현대차 기관권에서 끊임없이 지금 매수를 다시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주체가 투신권과 조금 연기금권에서 받아내고 있기 때문에 두 주체들 특히 연기금권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를 하는 그런 주체로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연기금과 투신에 의해서 하락은 제한되면서 반등을 꾸준히 꾀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현재가에서 매수가 무방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 1차적인 목표가는 27만 원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프로그램 자체가 가치 투자를 모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27만 원을 제시해 드리는데 나는 가치 투자보다는 사실상 단기 트레이딩이나 박스권 매매가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25만 원대를 목표가를 설정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면서 저는 27만 원을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20만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매수가를 현재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네. 단기적으로는 25만 원도 가능하지만 포트폴리오 목표가 설정은 27만 원으로 설정을 해 주셨습니다. 네, 27만 원 너무 기다리기는 시간이 지겹다 하시는 분들은 박스권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서 25만 원대에서 한번 끊어가시는 거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까지의 추천 종목들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어떨까요? 바로 확인해 볼게요. 정동욱 멘토의 종목들입니다. 참 많죠? 캠트로닉스 10%, 그리고 테크윙이 10%고요. 인화전공 마찬가지로 10% 담았습니다. 현대 미포조선 있는데요. 5%고요. 두산엔진 5% 마찬가지입니다. S에너지 비상교육까지 10%, GST 마찬가지고요. 나이스정보통신 꾸준하게 수익 내고 있는 종목이고 저희가 한번 수익 실현을 했던 종목 2.5% 남아있습니다. 수익률 확인해 볼게요. 캠트로닉스 한 20% 가까운 수익률을 내다가 조금 수익폭은 줄었습니다. 한 3% 정도 그래도 아직 수익권에 있고요. 테크윙과 인화전공 약간은 부진합니다. 하지만 나이스정보통신 현재 최고가 돌파한 이후에 차익 매물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28% 정도 놀라운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 미포조선 현재 구간에서는 플러스 전환했거든요. 현재 빨간불 켜놓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산엔진이 한 6% 정도, S에너지가 4% 정도 약간 부진합니다만 코스닥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본다면 견조한 모습입니다. 비상교육과 GST까지 현재 3%, 5%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수익률 굉장히 좋죠. 오늘 어떤 종목 받아볼까요? 제가 오늘 두산엔진 한번 받아볼까요? 두산엔진 네. 말씀이시고 두산엔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오늘 조선주 사실상 어제부터 조선주가 급반등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두산엔진은 뚜렷하게 반등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산엔진 잠깐 차트를 보시면 9,000원대를 사실상 견고하게 지켜주다가 지금 9,000원 미만대 8,700원대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 사태는 두산그룹주에 좀 우려감이 대두되면서 두산엔진이 같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악재는 대부분 반영됐기 때문에 이제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주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인다면 역시나 이런 엔진사 역시 주가 모멘텀 상승 모멘텀이 뚜렷하게 부각되면서 상승을 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두산엔진 손절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엔진에 대한 지속적인 보유 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가치 투자에 대해서는 정동훈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빠르게 마무리해야 되겠죠? 여러분의 10시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